그래요. 저기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불교 경전어, 불교의 초기에 경전이 전승되어 오는 언어가 있어요. 빨리어라는 그 언어가 있는데 그 빨리어로 푸냐 디파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공덕이라는 푸냐하고 디파는 섬이라는 의미를 가져서 스스로 공덕을 지음으로써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라, 극복해라,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그저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그냥 우리말로 편히 쓸 수 있는 이름을 하나 만들었는데 해피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한자로는 풀해자 저피자, 네, 풀해자 저피자로 해서 피차 이렇게 말하면은 차라는 것은 나고 피는 너죠. 살아가면서 만나는 너들,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너들, 요 피를 잘 이해하자, 이런 의미로 해피고,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대상을 잘 이해하는 일은 팔정도라고 하는 불교의 핵심 교리의 출발점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대상을 잘 이해하는 일은 어떤 결과를 만드느냐 하면 한마디로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보면은 대상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나대로의 어떤 편견을 가지고 너들을 만나는 가운데 괴로움이 생겨나거든요. 그런데 해피, 즉 너를 바르게 하는, 대상을 바르게 하는 이러한 일은 결과적으로 행복을 만든다, 이렇게 돼요. 행복, 해피니스, 행복한, 해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 해피 스님이라고 부를 때 대상을 바로 보자, 대상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가짐으로써 그 결과로 해피한 삶, 행복해지자, 뭐 이런 의미를 담아가지고 제가 해피 스님으로 불립니다. 제가 사는 곳도 해피 법당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렇게 참고하시고, 그런 해피 스님이 이제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해피해서, 즉 너들을 바르게 보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것인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주제를 우리 육 회장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셨어요. 인간관계를 좀 잘 맺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잘 만들까요? 회장님은 어제 주문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지난번부터 제가 오늘 어떤 설법을 할 것인가 했을 때 제가 선택했던 주제도 그거였어요. 회장님하고 저하고 아주 잘 통했어. 여러분들한테 종이를 한 장 나눠드렸습니다. 인간관계를 잘 맺자라고 하는 거, 인간관계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해보면 쉽게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에 사실은 어느 누구도 나 혼자서 세상을 살지는 못해요. 어떤 경우에든지 태어날 때도 엄마 아빠가 있어야 태어났죠.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경우에도 나 혼자의 삶이라는 것은 없어요. 내가 나 아닌 것들과의 만남, 다양한 경우가 있겠죠. 다양한 경우로
나 아닌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삶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중에 인간관계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되나요? 나 아닌 것들 가운데 사람인 것, 이런 얘기죠. 나 아닌 것들 가운데에 사람인 존재들하고 내가 관계를 좀 맺어야겠는데 이 관계를 어떻게 좀 잘 맺어갈 수 있을까? 뭐 이게 이제 인간관계를 좀 잘 맺어보자. 인간관계를 왜 잘 맺어야 되나요? 뭐 이 얘기는 뭐 한마디로 그거죠. 인간관계를 잘못 맺으면 내 삶이 좀 괴로워지죠. 해피하려고 내 삶이 괴롭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차피 내가 혼자 살지 못하고 나 아닌 것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나 아닌 것들 가운데에서도 인간이라고 불리는, 표현하자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참으로 큰 영향력을 내 삶에서 행사하더라.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나 아닌 것들과의 관계 맺음, 요것이 우리 삶의 과정이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내가 나 아닌 것들과의 관계 맺음을 인간관계라고 정의했다면 이게 인간관계를 어떻게 잘 맺을까? 이럴 때 그거 욕하지 않고 때리지 않고 뭐 이렇게 바로 들어가 버리면 공부는 쉬울 수가 있는데 이게 별 재미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좀 재미있는 공부라는 것이 표면적으로 탁 드러나가지고 눈에 형체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공부보다는 좀 더 그 깊은 곳에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누구야? 대학생이잖아요. 공부하는 사람의 어떤 자세를 드러나 있는 현상보다는 좀 더 깊은 곳을 보는, 그래서 표면에서 생겨나는 문제를 표면에서 해결하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깊은 곳에서 작용하는 어떤 것들에 주목함으로써 깊은 곳의 문제가 해결될 때 표면의 문제는 참 쉽게 어쩌면은 저절로 해결되는 뭐 이런 부분을 좀 보는 거, 이게 이제 재미있는 공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재미있는 공부라는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상다라는 것이 또는 인간관계다 하는 것이 내가 나 아닌 것과 관계 맺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이제 여기서 나 아닌 것은 무엇고 나는 무엇고 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 내가 나 아닌 것들과 관계를 맺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 무언지 나를 모르면서 내가 나 아닌 것과 관계를 맺자라고 하면 이게 사실은 좀 애매함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나 아닌 것들이라고 불리는 것은 이건 사실은 좀 정리하기도 애매해요. 근데 따지고 보면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뭐 별게 있나요? 눈에 보이는 게 나 아닌 거고 귀에 들리는 게 나 아닌 거고 코에 냄새 맡아지는 게 나 아닌 거라, 혀에 맛보아지는 거, 몸에 감촉되는 거, 뭐 이런 전체적인 내가 감각해 드리는, 그죠? 우리 뭐 오감이라고도 말하고 불교적으로는 마음까지 포함해서 6가지의 감각 주체를 말하고 있는데, 감각 주관, 뭐 이렇게 나에 의해서 감각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말할 때 그게 나 아닌 거죠. 거기서 하여간 보이는 형상이거나 들리는 소리거나 냄새 맡아 그렇지, 코에 맡아지는 냄새, 혀에 맡아지는 맛, 몸에 피부에 감촉되는, 피부에 느껴지는 감촉, 뭐 이런 것들을 나 아닌 거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
나 아닌 것들이 이제 그 가운데 어떻게 뭉쳐져 있느냐에 따라서 뭐 우리 육 회장님 이렇게 하나의 그 나 아닌 어떤 사람으로 뭉쳐져서 나타나기도 하고 뭐 우리 단장님께서도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 아닌 것은 사실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냥 살아가면서 나에 의해서 감각되는 모든 대상들이 나 아닌 것이구나. 뭐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기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저기 부인장님, 우리 진성 부모님, 네. 나는 누구니까? 보통은 나를 말할 때 혹시 여러분 중에 몸이 없는 사람 있어요? 오버그룹은 몸 없어서 그거 했거든요. 몸이 있다. 그러면 몸만 가지고 나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나요? 몸 말고 또 나라고 나를 구성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오버그룹님, 몸 말고도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생각하는 거. 그 생각하는 고놈을 뭐라고 불러? 생각하는 자체가 그렇지 그게 의욕이네. 그 생각을 누가 할까? 이런 얘기지 뭐. 나라고 하는 생각, 내가 있다라고 할 때는 분명히 몸이 있어야 나고, 그런데 몸 혼자는 내가 구성이 안 되죠. 이 몸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좀 더 주체적인 것으로 우리가 부르는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 그죠? 마음 있죠? 혹시 여러분 마음 없는 사람 있어요? 여기 어때? 몸은 있는데 나는 마음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중에는 혹시 그런 사람도 있지 않나요? 범죄자 중에. 아니죠. 범죄 중에 아주 최고의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그의 마음이 상태가 나빠가지고 몸을 끌고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거지, 그게 마음이 없는 게 아니지. 마음의 상태가 많이 오염돼서 나쁜 짓을 한 거지. 마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죠. 어디서 찾지 말고 그냥 우리 가운데서 찾아보지 뭐. 여러분 중에 마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일단 없겠죠. 기본적으로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나를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만 가지고도 나라하지 못하고 마음만 가지고도 나라하지 못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만나서 하나가 되어 있을 때 그때를 나라고 불러요. 마음을 설명하는 방법은 좀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부모님 중에 심리학과 학생이 있는데, 심리학 하시구나. 제가 이게 불교 아니고는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그냥 대략 드러난 대충적으로 아는 거. 이래 보면은, 자, 심리학은 아마도 마음에 대한 어떤 이해, 이런 학문일 거야. 이 심리학의 토대가 되는 그 마음에 대한 해석이 있을 거예요. 누가 해석한 마음을 기준으로 심리학이 공부되나요? 과학자. 과학자? 어떤 과학자? 자연과학자. 그렇구나. 심리학 그 전공자는 이렇게 답변의 깊이가 깊네. 제가 잘은 모르고, 일반적으로는 심리학이라 하고 심리치료 또는 병원 갔을 때
그 정신과 처방 뭐 이런 쪽에서는 대개가 그 프로이드라고 하는 철학자가 해석한 마음을 그 토대로 해서 뭐 이건 제가 잘은 몰라요. 약간 뭐 이렇게만 안다고 치자고요. 이 프로이드인지 튼지 뭐 약간 D를 쓰고 T도 읽고 그러대. 프로이드라는 철학자가 마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고 마음의 구조를 설명하죠. 대략적으로 마음이라는 것이 이래 있다면 요 끝에 요만큼이 표면적으로 나와 있어요 라고 말하죠. 요거 의식 그렇게 말하죠. 그런가 하면 마음의 대부분은 드러나 있지 않은 심층적인 의식입니다. 그리고 뭐 의식과 무의식 요 경계면에 전의식 이런 표현도 쓰죠. 심리학적으로 프로이드 이렇게 말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우리 마음이란 이렇게 생겼습니다라고 아마도 서양 철학의 역사 뭐로는 최초로 마음에 대한 해석을 준 것 같아요. 어젠가 그저께인가 뭐 잠깐 TV를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아직도 프로이드는 죽지 않았다. 왜냐하면 지금 심리학자들, 철학자들이 마음을 이해하는 그 토대가 이러한 프로이드를 바탕에 두고 있다. 이런 의미겠죠. 하여간 그런 것 같아요. 심리학이라는 학문에서는 프로이드의 마음이해 이걸 바탕에 두는데 그거 말고 사실은 인류 역사상 참 많은 스승들이 있어요. 종교가가 있고 철학가가 있는데 이 많은 스승 가운데 마음이란 이렇게 생겼다라고 마음을 직접 해석해주는 스승은 별반 없는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중에 프로이드라고 하는 철학자가 마음을 직접 풀어서 설명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한 가지를 더 여쭤봅시다. 요즘 보면은 가장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힐링이라는 말이 있죠. 이 힐링 뭐 치유 이렇게 이제 쓴데 치료 뭐 이래야 되는데 힐링이라고 하는 기법 중에 대표적인 기법이 있다면 어떤 걸 줄 수 있을까요? 힐링. 우리가 아무래도 뭐 이 힐링이 운동이나 뭐 이런 방법으로 몸을 치유하는 쪽에 잘 쓰는 건 아니죠. 대화. 그래 그런 것도 있어요. 맞아요. 대화도 중요하죠. 근데 요즘 사실은 이 힐링이라는 말을 연결해서 가장 대중적으로 표현하는 기법이 명상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지난번 우리 3월달인가 우리 법부님들 법회에서 인사할 때 보니까 대부분이 다 명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 법부님도 그랬지 아마? 명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뭐 대부분 그 많은 사람들에게 힐링이라고 하는 거 어떤 기법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명상이라고 하는 힐링 기법을 제시하는 데는 되게 동의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심리학이라는 뭐 우리 삶에 좀 중요한 쪽 분야는 프로이드가 해석하는 마음을 토대로 해서 학문이 또는 치료가 전개된다면 이 명상이라고 하는 이 기법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명상이라는 기법이 몸을 튼튼하게 해서 괴로움을 만들지 말자 아마 이런 쪽은 아닐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이 명상이라는 것은 마음을 위주로 삶을 치유하자 이런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이 마음은 심리학에서는 마음을 프로이드라는 큰 철학자가
해석한 대로 학문이 전개되고 있어요. 명상이라는 이 힐링 기법, 이쪽에서는 누가 해석한 마음을 기준으로, 토대로 명상을 해나갈 거예요. 누가 해석한 마음이 이 자리에 토대가 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도 뭐 다양하게 말할 수가 있지만 제가 알기로 현대사회에서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쪽에서 명상 이러면서 뭐 명상 이야기를 할 때 주로 마인드풀니스 이런 단어가 들어가요. 마인드풀니스의 베이지는 토대한 스트레스 해소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아주 선풍적인 그 명상이 닦아지고 있어요. 이때 요 마인드풀니스가 어떤 단어냐 하면 사띠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불교 경전어 빨리어의 사띠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한 단어예요. 그래서 표현하자면 사띠라고 하는 어떤 것 요거를 토대로 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요런 명상법이 뭐 최근에도 이런 명상법의 대가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세미나도 하고 그래야 되다가는 현대사회의 그 명상의 주류를 이루는 기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사띠를 기준하는 명상 방법이 있는데 이 사띠가 뭐냐라고 하니까 제가 불교 경전어 즉 빨리라는 언어에 나타나는 단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띠라는 이 단어는 불교 용어인가 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뭐 대략 우리가 유추를 좀 해보면 심리학은 프로이드의 마음 해석을 토대로 한다면 이제 힐링하는 명상의 기법은 누구의 마음 이해, 마음 해석을 토대로 합니까? 라고 할 때 여기에서 부처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처님이 누구예요? 불교라고 하는 종교 가르침의 창시자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뭐 교주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부처님이 해석해준 마음에 토대해서 명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명상을 통해서 마음이 가지고 있는 문제, 마음 때문에 생겨나는 우리 삶의 아픔들, 괴로움들, 요걸 치유하는 것, 이것이 힐링이다. 이렇게 보아도 이렇게 설명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요렇게 놓고 그렇다면 부처님이 보는 마음은 어떻게 생겼을까? 부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프로이드가 보는 마음은 무의식, 전의식, 의식 이래 해도 어쨌든 이 전체가 마음 하나죠. 마음 안에 포함돼서 겉으로 드러나 있는 마음하고 저 내면에 있는 마음하고 그러나 겉에 있든 속에 있든 하여간 하나의 마음이겠죠. 부처님은 요 마음을 좀 다르게 봐요. 부처님은 기본적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 어차피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내가 나 아닌 것들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 관계 맺음을 잘하려고 보니까
뭐 나 아닌 것들은 하여간 감각되는 모든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나란 존재는 누구냐? 라고 하는 요 얘기를 좀 하려는 거죠. 나에 대해서 자, 좀 전에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몸이 있잖아. 그리고 마음이 있거든. 몸과 마음이 함께 할 때 내가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부처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해요. 몸과 마음이 만나면 여기에서 마음의 작용? 뭐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내가 구성되면 내가 이제 나 아닌 것들을 만나는 눈으로 보든 귀로 듣든 하여간 감각하는 이 과정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러겠죠. 내가 그냥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냄새 맡지도 뭐 이런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의 사실은 의미가 찾아지지 않겠죠. 그래서 일단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하나의 삶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 마음의 작용, 요거 이런 표현이 그래요. 이건 그 삶의 과정 이렇게 표현을 합시다. 이 삶의 과정을 거쳐가는데 보통은 내가 나 아닌 것을 눈으로 보았다. 그러면 이 보았다라고 하는 데서 어떤 과정이 거쳐지면서 내가 우리 육 회장님을 보았더니 육 회장님에 대한 기억이 탁 올라오면서 육 회장님이구나 라는 경험을 했다. 경험을 하고 나니까 와 되게 기쁘다 이런 느낌이 생겨났다. 뭐 이제 이런 과정이 거쳐져요. 그런 어떤 대상을 경험하고 기쁘다거나 괴롭다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거나 뭐 이런 느낌이 생겨나는 하나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수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이게 받을 숫자죠. 받을 숫자니까 뭐야? 내가 너를 보고는 너를 받아들였어. 이런 개념. 그러면 이렇게 대상을 받아들이고 나면 경험하고 나면 이제 여기서 사람이 기본적으로 행위하는 거죠. 육 회장님을 딱 보고는 기쁘다, 즐겁다 이런 어떤 경험이 느낌으로 드러났다, 알려졌다라고 하면 이제 육 회장님을 위해서 회피 스님이 부처님 가르침을 잘 전해줘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에 의해 가지고 설법을 할 거 아니에요. 요건 저의 입장에서는 대상에 대해서 행위하는 거죠. 당연히 이런 이제 행위 과정이 이어져요. 이게 아니라 몸과 마음이 내가 되어가지고 대상을 만나면 진행되는 과정이라. 그런데 여기에서 부처님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해요. 여기 육회장님을 다 보고는 반갑다 이런 생각, 이런 그 반가운 느낌, 기쁜 느낌이 일어났으면 그 일어난 느낌 그대로 내가 행위하면 되잖아. 그래서 육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칭찬도 좀 해주고 육회장님을 위해서 제가 오늘 부처님 가르침을 잘 전달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행위를 하면 되는데 그 가운데에 묘하게 끼어드는 게 하나 있다는 거라. 여러분 요거 주목하시라.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마음의 어떤 이 메커니즘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 마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요거 하나만 잠깐 말하는 건데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육회장님을 딱 보고는 즐겁다 반갑다 하는 경험 느낌이 일어났는데 여기에서 이제 행위를 하러 가는, 그죠? 느낌 다음에 행위잖아. 행위를 하러 가는 그 중간에 나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끼어든다는 거예요. 끼어들어가지고는 이야 육 회장님이 원래는 이렇게 멋진 사람이 아닌데 이 불교학생의 위장을 받더니만은 이러저러하게 공부도 잘하고 완전히
성공적인 삶을 향해서 향상하고 있구나. 뭐 이러한 어떤 조건의 변화를 보는 가운데 육회장 훌륭해. 뭐 요렇게 끼어들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육회장 씨가 좀 애를 쓰곤 있지만 지가 원래 얼굴도 못생기고 뭐 그냥 그런 천재에 불과하지. 뭐 이렇게 육회장이 근데 뭐냐 저기 육회장님, 사실은 육회장님이 학업이 바쁜 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불기장을 맡아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향상으로 이끌기 위한 이런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러한 삶을 조건으로 육회장님의 삶이 향상될 거야. 그런데 만약에 제가 육회장이 아무리 애써봐야 변할 게 없어. 원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너는 요런 생각을 딱 내 안에서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서 개입을 하면 살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육회장님을 보고 이렇게 참 삶을 향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젊은이를 위해서 햄피스님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행위가 이루어질 텐데, 만약에 그러지 않고 에휴 그래 봐야 별수 있나 똑같지 이래가지고 어쩌다 보니 금년에 내가 가톨릭대학교 불교학생의 지도법사를 맡았으니 그냥 와서 설법하시오 이러면 마치 못해 와서 설법해야지 요렇게 남이 내적인 어떤 것이 개입해버린다면은 이게 좀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부처님이 보는 마음이 바로 그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경험하고 행위로 나아가는 중간에 내적인 개입이 있다는 거라. 요게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 내적인 개입, 이렇게 놓고 보니까 실제로 삶이 사라져 가는데, 삶이 진행되어 가는데, 개입하는 것이 그 뭐가 있어요? 한 가지는 몸이 있죠. 한 가지는 마음이 있죠. 두 개가 합쳐져서 내가 됐잖아. 그런데 그 가운데에 내적으로 개입하는 무언가가 또 있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부처님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상이라는 말로 불러요. 상. 그리고는 요걸 말할 때 이 상이라고 하는 것도 어차피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나의 내면에서 육회장님을 보고 어쩔까 하는 것이 우리 우보부님이 내 내면에 들어와가지고 햄피스님 이리 하시오 이런 거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의 내면이니까 분명히 크게 보면 나의 일부일 거예요. 그죠, 여러분? 크게 보면 나의 일부기는 한데 요렇게 놓고 보니까 어때? 마음하고는 좀 다른 거죠. 뭔가 마음이 전개되어 가는데, 삶을 살아가는데 마음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것, 그러면서도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그런 어떤 것으로의 상이라고 하는 것이 개입을 해서 육회장님을 보고 내가 즐거웠다, 괴로웠다 요렇게 느껴지는 것보다도 어쩌면 더 강력하게 내가 행위를 기분 좋게 행위할 것인가 마지못해 행위할 것인가 요걸 결정지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하는 그 나라는 존재 안에는 이렇게 마음과는 다른 내면의 것, 나 내면의 것이 또한 개입하고 있더라 요거예요. 요렇게 놓고 보면 여러분 프로이드는 마음을 이런 의식이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몸과 마음 이렇게 본다면 마음이라는 것을 통째로 하나로 보았죠. 통째로 하나로 보아가지고 표면에 드러나 있는 의식과 내면에 신체적으로 존재하는 무의식 그리고 전의식까지 요래해가지고 하나의 마음 덩어리를 놓고 요 마음 덩어리 안에 문제가 있다면 마음 자체를 어떻게 고쳐보자
마음이 병들었다면 요 병든 마음을 마음 안에서, 그죠? 무의식이라는 것도 마음 안에 있잖아. 마음 안에서 찾아가지고 마음을 치유해보자. 뭐 이렇게 접근되는 거로 저는 이해를 해요. 심리학과에서 보실 때 제가 바르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냥 대략.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보면 부처님은 전혀 다르죠. 부처님은요, 몸과 마음이 있는데 이 과정에 내적으로 개입하는 마음과는 다른 내면의 것이 있다. 요것도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과는 다른 무언가가 나를 구성하는 것으로 작용한다. 이러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뭐 오늘 다 공부할 건 아니지만 불교 공부의 과정에서는 요거 내적으로 개입하는 요 상이라는 거, 요 상이 병들었을 때, 요 상이 병들었을 때 내적으로 개입한다라는 여기에 상이 병들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게 있어요. 상이 병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통 표현하기를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 세 가지를 묶어가지고 탐진치라고 표현을 해요. 내적으로 개입하는 요 놈이 마음과는 다른 내면의 것이 병들었을 때 거기서 탐진치가 일어나요. 요 탐진치가 일어나서 삶의 과정에 개입을 할 때,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냥 육회장님을 보고 반갑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경험 상태에서 야, 육회장님을 위해서 이렇게 행위를 하면 참 좋을 텐데 그 중간에 다 개입을 하는 요 상이라고 하는 곳이 병들어가지고 여기서 탐진치라고 하는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마음을 오염시키는 오염원, 마음의 오염원이 생겨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마음을 오염시켜요. 그러니까 반가운 육회장님을 보고서도 이야 하고 활력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에이그 그래 봐야 지가 이럴 수 있나 뭐 이러면서 마지못해 설명하는, 그러면 이거 좋은 일은 아닐 거예요. 그죠? 그게 뭐냐면,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구분해 볼 수가 있죠. 프로이드식이라고 하면 어쨌든 저 내면의 것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겠죠. 그 내면의 것을 마음의 일부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부처님은 그 내면의 것을 마음 아닌 것, 나의 일부기는 하는데 마음 아닌 것,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프로이드 쪽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부처님 쪽으로 말하자면 이 마음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내 삶을 살아간다. 마음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힐링된 삶을 산다. 이렇게 볼 때 마음 안에 있는 어떤 것을 그러니까 마음 안에 어느 부분이 병들었다. 그래서 그 스스로 내 안에 마음 안에 병든 상태를 치료하자라고 하는 거하고, 마음 아닌, 비록 내적인 거긴 하지만 마음 아닌 것이 병들었을 때 마음이 중심이 돼가지고 치료하자라고 하는 것은 조금 방법이 다를 거예요. 아마도 내가 내 안에 나의 일부가 병들었다, 요걸 치료하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마음이라는 내가 마음 아닌 상이라고 하는 그것을 그래서 나냐 내가 아니냐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나 자체입니까? 대상입니까? 이런 이야기잖아.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상이라고 하는 요 놈이 이렇게 병이 들어가지고 내 삶에 문제가 생기는구나. 대상이 병든 거를 찾아내가지고 고치는 일은
마음 자체가 병드는 거를 어떻게 도별해보자 하는 거하고는 접근 방법이 다를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치유라고 하는 측면에서 효율적이 될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여기만 하려고 그래요. 이게 사실은 마음 한 가지 문제만 가지고도 제가 마음의 메커니즘을 부처님 경전에서 풀어가지고 설법하는 게 몇 개월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그 기쁜 이야기를 오늘 다 들을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오늘 제가 요거 한 가지, 분명히 부처님은 나의 내면이기는 하지만 마음과는 다른, 그래서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 대상화해서 치유할 수 있는 요러한 구조를 가지는 나 자신을 설명하고 있다. 여러분 중에 뭐 모두가 다 불자인지는 모르겠어요. 법회할 때마다 반야신경 했죠? 반야신경 하면은 제일 손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관자재구설 행심반야 바람일다시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고액 이렇게 말하거든. 그러면 오온이 다 비었다라고 비추어 보면 도일체고액, 일체의 비음을 다 건넌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러면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요? 오온이라는 게 있구나. 요 오온이라는 것이 뭔지 몰라도 거기에 사실은 알맹이 없는 거, 알맹이 없다, 비어있다라는 것을 바르게 보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시작하는 입장으로 보면 우리 좀 깊이 있는 공부를 재밌게 해야 되잖아. 그러려면 뭐예요? 오온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오온이 뭔지 알아요? 여기 오온이 뭔가? 다섯 가지 요 온이라는 말은 쌓임이라는 얘기야. 쌓여있다, 덩어리다, 모여있다 이런 이야기거든. 다섯 가지의 쌓임 이러는데 오온은 다섯 가지의 쌓임이라. 색, 수, 상, 행, 식 이렇게 다섯 가지예요. 요 다섯 가지를 놓고 부처님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정의해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색, 수, 상, 행식, 오온 요 다섯 가지의 집착이 있을 때, 요 집착한다라는 말을 한자로는 피라고 써요. 그래서 다섯 가지에 집착한 것이 나다 이렇게 말하는데, 요거를 오온에 집착함이 있다 이래서 오치연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 오치연, 색수상행식 다섯 가지 쌓임에 집착했다, 요 상태를 나라고 불러. 그럼 요 색수상행식 오온이 다섯 가지가 무엇일까? 이렇게 놓고 보면, 자, 방금 우리가 대략적인 이야기를 해봤지만 여기에서 비슷하게 나오죠. 몸과 마음이 만나서 삶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경험, 느낌 해가지고 수라는 게 나타났죠. 이것이 행위로 이어지죠. 그 가운데 내적으로 개입하는 게 있죠. 수, 상, 행위 여기 있잖아. 그죠? 그리고는 요 몸을 물질 이래가지고 색이라고 불러요. 색. 그리고 요 마음을 부처님은 마음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그래서 마음 신자로도 쓰고요, 뜻 의자로도 써요. 그리고 안식자로도 써요.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로 이름 붙여져 있거든. 여기에 식이 있잖아. 그런 거야. 오온이라고 하는 게 말이죠. 몸과, 몸인 색이 마음인 식과 더불어 삶의 과정을 거치는데 경험했다, 보아서 알았다, 기쁘다 이렇게
경험한 요거에 내적으로 개입하는 상이 끼어들어서 행위하는, 이렇게 말하면 오온이 나타나죠. 이러한 오온에 대해서 집착함이 있을 때 그것을 부처님은 나라고 정의하는 거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가 괴롭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제 내가 누군지 알았잖아. 나는 누구냐라고 하니까 바로 이런 몸과 마음이 살아가는 데에 경험하고 행위하는 가운데 끼어드는 3가지. 요 5개의 집착이 있을 때 그걸 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 그리고 그렇게 놓고 보았을 때 프로이드의 마음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게 이거죠. 일단 몸에 마음이 있는데 마음과는 다른 내면의 곳으로 내적으로 개입하는 상이 있다. 그리고 요 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고 정의되는 오온 중에 프로이드식으로 보자면 마음이 병들어서 이렇게 말할 텐데, 부처님이 보기는 마음 자체는 병든 게 아니야. 다만 마음이 몸과 함께 내 삶을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개입하는 내적인 것으로의 상, 요것이 병들어가지고 탐진치라고 하는 마음의 오염원을 일어나게 해서 그것 때문에 행위가 잘못된다. 그러면 삶이 괴로워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불교적으로는 마음이 주가 돼가지고 괴롭지 않기 위한 행위를 할 수가 있죠. 괴롭지 않으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행위를 잘 단속해야 되겠지만 그 내면에는 마음을 오염시키는 상이라고 하는 요 내적인 개인, 요거를 제어하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자, 나눠드린 자료를 보면 제가 좀 빨리 마치려고 하는데 중요한 얘기를 이렇게 좀 정리해 봅시다. 그림에서 보면 나와 나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오치원 이렇게 나왔죠. 오치원에 보면 신체가 색 이렇게 됐고, 마음은 심으로도 의로도 식으로도 불리죠. 이것이 수와 행의 과정을 거치는데 거기에 마음과는 다른 내면의 것으로 상이 개입을 하죠. 그런데 상이 병들다 보니까 탐진치가 쫓아와요. 그래서 탐진치 때문에 행위가 오염돼요. 그런 거 식의 머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려우니까 빼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오치원이라고 하는 나를 설명할 수가 있죠. 자세한 부분은 우리 나중에 하고, 대략적으로 세상, 그러니까 나 아닌 것들과의 관계 맺음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설명된다. 그런데 프로이드가 설명하는 마음, 나하고는 부처님이 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 라는 부분을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라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뭐 그림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나 아닌 것과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내가 너한테 행위하는 거죠. 행위를 어떻게 하나요? 몸으로도 하고 말로도 하고 마음으로도 하죠.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하는 것이 나 아닌 것들과의 관계 맺음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육 회장님이 주문한 인간관계를 잘 맺는 방법, 요 부분은 이게 참 우리가 공부를 좀 심도 있게 해봅시다, 깊이 있게 합시다 하면은 전제되는 공부가 필요하다 보니까 오늘 이 법회에서는 육 회장님이 저한테 주문하신 인간관계를 잘 맺기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 요거를 다음 달에 공부하기로 하고, 그 인간관계를 잘 맺으려고 보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야지. 요거. 오늘은 제가 내가 누군지를 설명하는 거기까지를 1단계로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 무교법회를 할 때
그때는 이제 내가 설명된 거예요. 그러면 나와 나 아닌 것과의 관계 맺음에서 내가 설명되고 나 아닌 것을 감각되는 모든 것이니까 이 관계를 어떻게 잘 맺어가지고 세상을 편안하게 행복하게, 우리가 사실 지난 법회에서 그 표현을 썼죠. 나와 나 아닌 것의 관계 맺음을 잘하는 한마디 표현이 있습니다. 뭐였나요? 내 편 만들기 그랬죠. 내 편 만들기. 아마도 육회장님이 저보고 이 주제를 설명하십시오 라고 요구한 데는 그 내 편 만들기라고 우리가 지난번 공부한 그 한마디 표현 때문에 요구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야겠습니다. 다음 달 공개 법회 때는 내 편 만들기를 어떻게 해서 인간관계에서 성공해서 내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냥 그럼 지금부터 언제 마치게 될지 모르겠네. 제가 40분 정도를 설법을 해달라고 했는데 50분을 했어요. 이제 그럼 끝나는 시간을 회장님 지적을 하시고 그때까지 이제 여러분 질문 받아서 답변하면 되죠?